김정은의 지령에서 시작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에게 메일이 하나 도착합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돈을 털어오라 하나로 3,400억 원여의 암호화폐를 탈취합니다. 북한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로 시바이누가 단기간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죠. 전 세계 암호화폐 피해는 6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막힌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리플을 활용하려는 1억 달러의 시바이누가 털리면서 2025년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적힌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글로벌하게 성장하며 이제는 주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역사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2008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불신을 품게 되었고, 그때 갑자기 등장한 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선보이며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벗어나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시장을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도 보장하면서 은행 없는 거래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미래와는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일명 블랙머니. 블랙코인 또는 다크코인이라고 불리던 암호화폐는 다크웹이나 딥웹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마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금액들을 암호화폐로 거래하면서 자금 세탁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업자들 사이에서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죠. 소매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코인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서 드랍하는 방식으로 약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불법 무기거래, 사이버 범죄, 탈세, 자금 세탁, 불법 환전과 같은 거래에 이용되는 건 물론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송금 내역과 거래자들의 지갑 주소를 암호화시켜 추적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코인들이 생겨나면서 불법적인 일의 최고의 거래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있기 전 주로 사용됐던 무대는 바로 이런 암흑세계였습니다. 저희 팀은 코인 시장의 어두운 면을 조사하던 중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이슈 윤석열의 계엄 사태.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주적 북한. 북한은 전 세계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하나를 위해 움직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수, 북한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정은. 그럼 김정은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조국과 자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권력을 쥔 후에 그는 외부와 내부적으로 많은 허영심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북한의 이념과 맞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 고급 스포츠카나 명품 시계를 즐기는 모습에서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죠. 그리고 군사적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사무기 구매와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외화벌이가 한정적이고 자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국제사회의 미운오리 새끼 북한.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일까요?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불법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법 무기거래, 마약거래와 밀수, 스파이를 파견한 기밀 유출 등이 주된 벌이였던 2000년대와 달리
2000년이 넘어간 시점부터 단 하나의 플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현 시대 절대적인 자금책 라자루스. 라자루스는 2007년에 창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해킹단체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를 만들고 사나의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같은 팀을 만들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역대급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명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습격 사건. 그 시작은 김정은의 지령에서 시작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돈을 털어오라. 2015년 새해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에게 메일이 하나 도착합니다. 단순한 구직을 원하는 메일이었지만 여타 다른 구직 메일보다 마음을 사로잡는 언변에 직원은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순간 중앙은행은 그날 이후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손안에 넘어갑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메인 시스템을 장악한 북한의 해커 부대는 중앙은행의 모든 업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이란 시간을 기다립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의 작전을 세우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린 해커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1조 원이라는 금액이 미국의 뉴욕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작전을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4일 목요일 밤 8시 36분 1년을 기다린 작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해가 질 무렵 직원들은 주말을 즐기기 위해 모두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가 아닌 금요일, 토요일이 휴무였고 방글라데시도 다르지 않았죠. 북한의 해커 부대는 목요일 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1급 보안 프린터를 고장냅니다. 방글라데시는 큰 금액의 이동을 전산자료뿐 아니라 서면상으로도 내역들을 자료화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커들이 전산자료를 해킹해도 1급 보안 프린터를 통해 들어오는 내역이 확인된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고장낸 건 목요일 저녁. 이미 모든 직원들은 퇴근했고 북한의 해커들은 미국의 뉴욕은행에서 방글라데시에 1조 원이라는 금액을 35번에 나누어 이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날인 금, 토는 국가 휴무일이었고 당직 직원이 금요일 프린터의 고장을 확인했지만 토요일 저녁이 돼서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돈이 알 수 없는 계좌들을 통해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뉴욕은행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뉴욕은 토요일 아침 휴무일. 결국 미국이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커들은 두 나라 간의 시차까지 이용하면서 총 3일이라는 시간을 잡아놨던 거죠. 그렇게 1조 원을 해킹한 북한의 해커들, 제3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데 성공하고 이제는 돈 세탁과 북한으로의 송금만 남은 상황. 그런데 북한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로 다가옵니다. 제3국으로 보냈던 은행의 이름은 주피터 스트리트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의 선박 이름과 일치했죠. 그걸 알 리 없었던 북한 해커팀이었고 송금된 돈은 자동이체 보류가 걸려버립니다. 1조 원의 송금 중 1000억만 송금이 되고 그렇게 1조의 90%가 날아가 버린 상황. 그래도 1000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은 3국의 은행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실수가 발생합니다. 전송 코드 중 파운데이션이란 단어 중 O를 빼먹고 잘못 보내는 바람에 그 중에 200억마저 보류가 걸려버린 거죠. 그렇게 남은 돈은 800억. 이 800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북한의 해커들. 북한의 요원들은 이 돈을 들고 카지노로 향합니다. 돈 세탁을 위해 현금을 칩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죠. 이 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 당국의 요원들이 파견되어 일부 북한 공작원들이 잡히면서 최종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피해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북한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중간 과정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라.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북한의 해커들이 발생시킨 전 세계 암호화폐 피해는 추산 6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사건들로는 5년 전 업비트 580억 암호화폐 탈취 사건, 2019년 11월 업비트에 있던 34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이 북한의 라자루스에 의해 탈취된 사건으로 현재 시세로 무려 1조 4,700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도 최대 규모 거래소 와지르엑스의 해킹 사건, 2024년 7월 18일 와지르엑스 거래소에서 2억 3,490만 달러 하나로 3,400억 원여의 암호화폐를 탈취합니다. 이때 거의 절반인 1억 달러의 시바이누가 털리면서 시바이누가 단기간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일본의 DMM 비트코인 해킹 사건, 이 사건으로 5천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탈취당했고 막대한 피해로 거래소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부대 라자루스는 올해만 가상자산 2조 원 규모를 탈취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도난 자금의 61%를 차지하고 있죠. 그들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믹서형 코인, 프라이버시형 코인들을 이용해서 세탁을 한번 돌리고 수천 수만 개의 지갑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전 세계의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자금의 추적을 원천 차단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를 모르는 세력과 같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특정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가격을 상승시킨 뒤 팔아버립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작전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이런 작전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 여러분도 가끔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 저희는 그 작전의 한 조각을 북한의 해커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발견한 자료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이상한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시장의 고아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시장에서 배척당한 러시아, 이 둘이 손을 잡았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부대를 파견하면서 정말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러시아는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으로 러시아 거래소를 이용하게 했고 오히려 협력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이 문서에서 북한과 러시아 세력들이 자금을 사용하는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 단절된 금융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던 중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국제무역시장에서 막힌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바로 이 리플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번역해보니 북한과 암호화폐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해석해보니 최근 북한이 자금 세탁으로 활용했다고 알려진 토네이도 캐시, 모네로가 있었고 업비트에도 상장돼 있었던 쿼크 체인이란 코인도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상식적인 급등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세력의 작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이 된 거죠. 이게 무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적힌 이 부분에 나온 코인들, 총 5개의 코인들이 있었고 그중 3개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이고 2개는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인이 정말 북한과 러시아의 자금 세탁에 활용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플랜대로 간다면 저희는 세력의 머리에서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 팀 전부는 이 가능성에 베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능성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010-3378-6658로 작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저희 팀에서 발견한 비밀 자료입니다. 유튜브에서 절대 언급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378-6658로 작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도 작전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자분인 거 확인 후 한 분 한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참여해서 이 작전이 2025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코인을 파헤치는 남자 코드제로였습니다.